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격리 3일차입니다. 이 영상을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저의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고민이 제가 뭐 미국 박사를 합격했으니까 되게 엄청 잘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잘해진 거라서 조금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일단 올려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알지만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들었던 영어 교양 수업에서 C를 맞았고 그 C 맞은 친구들만 모아놓거든요. 그 반에서 B뿔을 맞았어요. C뿔, B뿔이어서 제가 정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게 작년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기사 시험 공부하고 3, 4월쯤부터 영어 공부를 했던 거라 영어를 본격적으로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 공부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만 살았고 뭐 해외여행 말고는 유학이나 어렸을 때 교환학생이나 이런 거를 나는 토종 한국인이라는 점. 그래서 오픽은 A에 맞았고 A를 받기 바로 일주일 전에 봤던 IELTS 시험에서는 스피킹이 5.5가 나왔었어요. IELTS 시험을 제가 여러 번을 봤었는데 다른 IELTS 시험에서는 스피킹 제일 잘 나왔던 게 6.5, 4번, 3-4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어 지표 될 수 있는 게 듀오링고. 제가 IELTS는 공부를 좀 준비하고 봤는데 듀오링고는 준비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봤어요. 듀오링고는 105점 정도 나왔고 작년 말쯤 봤던 다 영어 실력이고 오픽은 작년 초에 봤거든요. IELTS 5.5 정도 나왔을 때가 오픽 A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시험 간격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났어서 스피킹을 공부했던 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픽을 따로 6.5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도 있는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제 실제 실력이 너무 궁금하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야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혹시 취업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으니까 오픽 시험을 같이 봐야겠다 해서 본 거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뭐 5.5를 누른다, 뭐 난이도를 이렇게 하고 중간에 바꾼다 이런 거 없이 갔고요. 그냥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많이 얘기하면 좋다 이런 얘기 정도만 듣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스피킹 실력을 위해서 어떻게 향상을 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을 이렇게 취하고 싶다면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스피킹 측면에서 어떻게 좀 단시간에 스피킹을 이렇게 레벨업 시켰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던 방법은 원어민들만 아는 표현이 있어요. 그 원어민들만 아는 표현을 몇 가지를 제 입에 붙이는 건데 이게 그럼 무슨 표현을 외워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IELTS 스피킹 해커스 책의 뒤에 나오는 그 잡 스터디에 관련된 표현, 뭐 날씨에 관련된 표현 이런 게 섹터가 있어요. 그 섹터를 보면서 다 외우지 않았고 제 에피소드를 정한 다음 그 에피소드에 맞는 표현법을 외웠어요. 정리하면 첫 번째, 원어민 표현을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밌었어도 I was pumped와 같은 표현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런 간단한 원어민 표현을 계절 설명하거나 날씨, 주말에 하는 거, 취미생활, 내가 생일에 했던 거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간단한데 원어민 표현을 많이 넣어주시고요. 이때는 최대한 짧게 단문으로 만드는 거를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원어민 표현을 여러 개를 많이 알아두시는 거 그리고 연습할 때는 최대한 과거 동사를 중심으로 말을 해주세요. 대부분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3일에서 4일 정도 1시간씩 관련 주제의 간단한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단문 말하기가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말하기는 대본 없이 그냥 장문을 바로바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야기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에피소드 3개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각 에피소드는 대본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요. 이 대본은 내 실화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고 또 어렵지 않은 표현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또 이 대본에 문법 오류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주제씩 여러 번 말할 때 장문한 거를 쭉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 대본의 용도는 이제 녹음해서 내가 이제 대본을 안 보고 말할 때마다 빠진 내용은 없는지 문법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용도고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문법적 오류 없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고도 내가 내 경험담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되게 굉장히 많은 경험을 넣으면 좋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 나오는 다양한 질문들과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여행 에피소드를 준비했어요. 제가 프랑스 여행을 갔는데 누구랑 갔고 뭘 먹었고 그때 이런 전시회를 갔었는데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한 40초에서 1분 정도까지 만들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친구라고 얘기할 때도 나 프랑스 여행 갔는데 누구랑 갔고 그때 되게 이런 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줄 되게 너무 길었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 에피소드 하나를 준비했고 두 번째 에피소드로는 대학 시절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을 한 명 정해놓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뭐 근데 대학생들 기준이나 취준생들 기준으로는 친한 친구 이름 한 명을 정해놔서 나는 은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몇 살에 만나서 어디 같이 여행을 다녔고 아니면 그 친구랑 뭐를 자주 먹으러 갔고 우리는 어떤 수업을 같이 들었고 뭐 이런 거 하나 에피소드를 또 정해놓고 그거는 전 음식을 정해가지고 나는 한국인이라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40초에서 1분가량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3개를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준비하면 왜 좋으냐면 예를 들어 질문이 이거예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아니면 너가 대학 시절에서 제일 즐거웠던 일이 뭐니? 라고 하면은 이 에피소드 3개 중에 아무거나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이 3개 중에 하나랑 연결을 지으세요. 이 질문에서 말하는 그 질문 포인트랑만 하나만 매칭시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준비했던 이야기를 쫙 할 수 있잖아요. 뭐 음식을 얘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너 무슨 색깔을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도 나는 레드를 좋아해. 왜냐면 나는 한국인이라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 대부분의 매운 음식은 빨간색이야. 빨간색을 보면 되게 식욕이 돋고 좋아. 내가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어봤냐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저는 어쨌든 에피소드 3개를 준비해서 이 3개에 대한 내용, 스토리텔링은 영어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외우시고 어떤 원어민식 표현 있잖아요. 그 원어민식 표현은 이 3개에 녹여놓는 거예요. 뭐 군침 돈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싶을 때도 마우스 워터라는 표현을 쓴대요. Thinking about a spicy food makes my mouth water. 이런 표현들을 자기 이 스토리텔링 안에 40초 안에 다 녹여놓는 그 질문과 나의 스토리만 연결시키는 문장 한두 문장이면 이 40초 문장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짧게 하지 말고 길게 들려서 한 질문에 많이 대답하는 거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루에 한 번씩 뭐 오픽 기출문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냥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대답을 해보면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에피소드 3개는 여기 안에 그 영어식 표현을 다 넣는 거고 이번에는 내가 많이 쓰는 표현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가 나의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나는 내가 어렸을 적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I'd like to talk about 이라는 거거나 그러니까 I'd like to talk about 약간 이 표현 자체가 뭐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수거?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하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표현 준비하는 스토리텔링 말고 아예 그냥 다른 영어 질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해보면서 바로 말을 하다 보면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내가 맨날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정리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뭐 저 생각 좀 정리해볼게요. Let me gather my thought 아니면 the top of my head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요. 막 이런 식으로 그 내가 자주 쓰는 표현들 well, how could I say 제가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막 이런 것들 내가 자주 쓰는 한국식 표현들을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 많이 아니고 4-5개 정도만 해서 입에 붙여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픽 기출이거나 이런 거 보지 않았고 IELTS만 스피킹을 공부했는데도 오픽이 AL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토플도 공부를 잠깐 해봤고 토스도 해봤는데 영어 실력을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영어 테스트는 IELTS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있는 여러 시험들 중에서는 토스는 아시죠? 토스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걔네가 원하는 대답을 넣어서 말을 해줘야 되니까 좀 스킬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고 진짜 사람 인터뷰 외국인과 인터뷰를 해야 하잖아요. 사실 저는 대비했던 질문들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더 영어가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ELTS 기출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IELTS를 보면 기출문제를 보면 되게 이상한 질문도 파트 3엔 좀 있는데 파트 1,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달아드린 링크에서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1, 2를 볼 수 있거든요, 다.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공백은 원어민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외국인하고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IELTS 테스트 때문에 한국인들이 제일 이제
고민할 때 하는 게 이거든요. 점점점인데 외국인들은 음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추천하는 말들은 Let me gather my thought. 내 생각을 정리해볼게. 두 번째. 그리고 well. 세 번째. How could I say? 이거랑 네 번째가 Okay, I got it.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별말 아니거잖아요. 오케이, 알겠어. 나 지금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hold on. 잠깐만. Wait a minute. 약간 이런 거 표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픽은 한번 질문을 다시 들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질문 이해되는 건 한 번 더 클릭해가지고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 문제 남겨놓고가 2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까지 시간을 볼 겨를이 없어서 제가 조금 시험장에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세 문제 남겨놨을 때는 이제 좀 천천히 해야겠다. 릴렉스하고 한 질문에 대해서 거의 1분 30초에서 2분 가까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AL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답들은 되게 길게 하시고 가능한 한 정말 길게 하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에피소드 3개랑 엮어서 말씀을 하시던가 질문 하나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때 아직도 좀 당황했었던 건데 질문이 뭐였냐면 영화관에서 너한테 티켓을 잘못 줬어. 이때 너는 어떻게 대처할래?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뭐라 했냐면 내가 일단 직원에게 물어보고 영화 시간을 바꾸거나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거야.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마일리지로 적립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할 거야 라고 했고 세 번째로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좀 언짢았을 것 같아 기분이. 그래서 여기 영화관을 다시 찾지 않을 거고 그냥 집에 갈 거야.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바로바로 급하게 영어를 빨리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국어로 말하면 빠르지만 영어로 말하면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고 중간에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테니까 okay. I never thought about that. 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First, in my case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섹션별로 답변을 나눠서 설명하면 조금 더 분량도 길게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시간도 좀 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AL을 받았을 때 경험과 제가 영어 한 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성적이 단번에 오르지 않더라도 이 방법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에피소드 3개 만들어서 완전히 그걸 입에 붙이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악센트 연습도 많이 하셔서 정말 원어민처럼 말하는 거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원어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포지션 그 포지션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리액션 같은 것도 약간 Oh, I see.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버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외국인하고 스피킹 테스트 할 때도 보면 약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같이 반응해서 막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제가 1학년 때 막 C뿔 맞고 영어 공부도 제대로 안 했던 애가 어떻게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좀 이렇게 단기간에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특히 스피킹 테스트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IELTS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자신 있던 게 스피킹 테스트하고 라이팅 테스트거든요.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6.5 이상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리딩하고 리스닝이 저는 올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무튼 오늘은 AL 스피킹 준비하는 방법 제가 AL 한 번에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 이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 영어와 관련된 영상에서는 IELTS 6.5 누군가한테 쉬울 수 있는 점수고 누군가한테는 또 어려울 수 있는 점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